네, 현당대 문학사 교정 국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어 주제는 띵링이에요. 이 사람이 띵링이에요. 여류 작가. 현당대 문학사 할 때 우리 여류 작가 한번 배웠었는데 그때 나왔던 작가가 누구였죠? 빙신이었죠. 빙심. 이 사람이 이제 두 번째 나온 여류 작가인데 띵링인데 본명은 띵링이 아니고 본명은 장시예요. 지양해서 지양시를 씁니다. 어쨌거나 우리는 이름 쓰라 그러면 그냥 띵링이라고 하면 되는 거고요. 본문 보면서 한번 설명을 할게요. 띵링은 20세기 20, 30년의 이름을 알린 중국의 유명한 여류 작가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대표작으로는 멍커 이렇게 나왔고, 샤페이女士的日记 이렇게 나왔는데, 샤페이女士的日记가 소피 여사의 일기, 이 작품이 더 중요한데 이 작품을 1928년에 발표를 했어요. 근데 그 띵링이 태어난 시기가 1904년이거든요. 이 사람이 1986년에 사망을 했으니까 이 그 샤페이女士的日记를 정령이 몇 살에 창작을 한 거냐면 24살 정도, 되게 젊을 때 발표한 거. 이제 오늘 볼 거예요. 강독도 할 거고. 그 다음에 대표작으로는 쇼이도 있고 후기 장편소설 대표작이 있는데 요 작품이 되게 중요하니까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작품 제목 타양 쩌자이 쌍강허상 라고 해서 이 작품은 1948년에 발표가 됐어요. 물론 이제 쓰는 건 46년, 47년 이렇게 썼을 수도 있지만 어쨌거나 정령이 40대 나이에 발표한 이 작품이 정령의 가장 중요한 작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일단 이렇게 알고 계시고, 그 다음 멍커는 언제 발표했냐면 1927년에 발표됐대요. 소설월보. 소설월보가 어떤 문학 기관지죠? 문학단체 기관지죠? 문학연구회잖아요. 그렇죠? 1927년이면은 역시나 23살 때니까 되게 젊은 시절에 멍커 발표했고요. 그 다음 멍커의 주인공이요. 되게 뭐래요? 출신이 몰락한 봉건 가정인데 지금으로 봐도 되게 그런 직업이야. 어떤 누드 모델은 학교에서도 멸시받고 화가 나서 자퇴하고 나중에 고모 집에 사는데 프랑스 유학 갔다 온 사촌 오빠 좋아하다가 또 사촌 오빠는 아주 요사스러운 여자랑 사랑에 빠져가지고 자기의 사랑이 이제 깨지게 되고,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먹여 살리려고 원월극사라고 했는데 원월극사에 가서 영화 배우를 하려고 하다가 또 거기에서 그녀에 대한 태도가 또 냉담해지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펑청 하면 이렇게 비비는 거, 아첨하는 거예요. 아첨하고 그녀의 아름다움을 돈 버는 도구로 사용하려고 하고 굉장히 모욕당했다고 생각을 하고 여자는, 그래서 이러한 몸을 팔아서 영혼을 팔아서 하는 일에 대해서 먼저 염증을 느끼고 결국은 티엔샹 고스 비위의 신화의 찬미 속에 죽어간다. 비참하게. 이거는 티엔샹 고스는 아름답다. 비위의 신화도 되게 여자가 아름다운 미모를 비유하는 말인데 죽어간다는 그런 소설 내용이고, 멍커의 비극이 반봉건, 반식민 사회의 개성주의자들의 필연적인 비극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멍커? 띵링의 초기 작품, 1927년 작품, 누드 모델이 주인공, 요 정도 좀 생각하고 계시면 되겠고요. 멍커와 샤페이女士的日记가 작가가 사회 환경에서 어떤 인물 갈등의 심층 묘사로 이렇게 돌아서서 사람의 인물의 영혼이 변화되는 것에 아주 뭔가 그 재능이 많은 심리소설을 써냈던가. 심리소설이다 하면 그렇게만 알고 계시면 되는데, 이 소피 여사의 일기, 이거 내용을 다 보고 나서 설명을 할게요. 소피 여사의 일기를 한번 보면 두 번째 작품 28년 이렇게 나왔죠. 이것이 띵링의 초기에 가장 성취가 높은 작품. 유명해요. 주인공 이름이 소피예요. 집 나왔어요. 가출했어. 바깥에서 떠돌아다니는 지식 여성이에요. 철저하게 봉건 가정과의 관계를 단절하고 개성주의의 이상으로 왔다 갔다 하는 여자. 하지만 그녀는 봉건 사회에서는 도망을 못 가. 봉건 가정에서는 나올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구애하다가 실해. 그러니까 뭔가 사랑을 추구하다가 사랑을 이루지 못하고 길을 찾다가 길을 잃어서 방황하고, 개성주의자는 그녀에게
꾸피이란 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개성이 강한데 그 사회에서 이런 개성이 강한 사람들은 괴팍해 뭐 이렇게 보는 거죠. 쩌다 빙자라는 거는 거만해 이런 평가를 받는 거죠. 샤페이의 마음에 가지고 있는 시대적인創傷 아픔이라는 거. 그녀는 민감하고 의심이 많고 자주 피곤하고 답답해하고 심심해하고 마음이 그냥 늘 불안해. 心像许多小老鼠啃着一样 마음이 마치 수많은 생쥐들이 갉아먹는 것처럼 又像一盆火在心中燃烧 마치 불구덩이에 마음이 타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시대하고 안 맞는 거지 여자가. 그래서 因此他喜欢无常 그래서 막 어떨 때 막 좋아하다가도 我真不知道应该怎样才能分析出我自己来 나를 어떻게 분석해야 될지 몰라요. 有时唯独被风吹散了的白云 때로는 바람에 흩어진 하얀 구름처럼 会感到一种渺茫的不可琢磨的难过 뭔가 묘망이라는 거는 감잡을 수 없는 뭔가 파악할 수 없는 슬픔에 사로잡히기도 하지만 当看到一个20岁的男子把眼泪一颗一颗的掉在我手背时 20살짜리 남자가 눈물을 내 손등에 뚝뚝뚝뚝 떨어뜨릴 때 보면 却像野人一样得意的笑了 마치 뭐 저기 야인처럼 내가 뭐 해냈어 이 남자를 울렸어 이런 생각도 갖고 因为对人生已经绝望 인생이 이미 절망적이거든 即使在养病时 설령 양빙은 병을 기르는 게 아니라 요양하는 거야 요양할 때 他也常常失眠 불면증 酗酒 술주정 用自我毁灭的方式来表达自己对当时社会的反抗 자기를 망치는 방법으로 그 당시 사회에 대한 반항을 표현하는 바로 그런 사람이 소피인 거죠. 뒤에 소설 몇 개를 더 보긴 하겠지만 소피 여사 얘기 되게 중요하니까 조금 더 정리를 하자면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이건 교재는 없으니까 이거 앞에 보고 한번 해석을 해보세요. 在他最近的谈话中，我懂得了他的可怜的思想。他需要的是什么？是金钱，是在客厅中能应酬买卖中朋友们的年轻太太，是几个穿得很标致的白胖儿子。 고문은 아닌데 소피 여사 얘기 일부거든요. 근데 소피 여사 뭐라고 했냐면 在他最近的谈话中 남자랑 최근에 나눈 대화에서 나는 懂得了 알 수 있었다. 他的可怜的思想 그 사람의 불쌍한 생각을 내가 보기에 불쌍한 거죠. 어떤 생각이냐면 그 사람 생각이 그 사람이 뭘 필요한 걸까? 돈이다. 그리고 是在客厅中 거실에서 能应酬买卖中朋友们的年轻太太 젊은 아내인데 어떤 아내냐? 거실에서 비즈니스 할 때 응대할 수 있는 친구를 응대할 수 있는 그런 젊은 아내. 그 다음에 옷 예쁘게 입은 통통하고 하얀 아들, 돈, 이런 예쁜 아내, 아들 이런 걸 필요로 하는 사람이지라는 걸 알았다. 소피 여사 일부에서 나온 내용인데 이 말이 뭐냐면 여성이 이 소설이 지금으로부터 거의 100년 전의 소설이잖아요. 우리도 지금 뭐 페미니즘, 뭐 여성 해방이라는 말까지는 하지 않지만 여성이 주체가 되어서 여성의 정욕과 성욕과 여성의 욕망에 대해서 다룬 작품이거든요. 여류 작가가. 그러면 이제 이런 말을 해요. 딩링이 그 당시에 했던 말이 뭐냐면 주부가 되는 건 마치 성매매 여성과 다를 바가 없다. 되게 도전적인 말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게다가 주부라는 건 뭐 사실 일 안 하고 집에서 이제 살림하고 뭐 애 키우고 이러는 건데 성매매 여성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지. 그런 생각을 했던 작가라고 보면은 그 남자가 원하는 게 돈, 예쁜 아내, 귀여운 아들 그거를 자기 보기에는 可怜的思想 저질스럽고 가련한 불쌍한 생각이라고 소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런 말을 합니다. 이것도 한번 해석을 해보세요. 他的爱情是什么？是拿金钱在妓院中
去挥霍而得来的一时肉感的享受，和坐在软软的沙发上，拥着香喷喷的肉体，抽着香卷，同朋友们任意谈笑，还把左腿叠压在右膝上。 그가 생각하는 애정은 뭘까? 돈을 가지고 在妓院中 사창가에서 去挥霍而得来的 회화 샥 쓰는 거야. 돈을 막 흩뿌리면서 쓰는 것처럼 쓰면서 얻은 일시적인 육체 육감, 그러니까 여자의 몸의 그 향유. 그리고 和坐在软软的沙发上 부드러운 소파에 앉아서 향기가 펄펄펄 나는 육체를 껴안고 담배를 피우며 친구들하고 랭이 단샤 막 아무 얘기나 짓거리면서 왼다리를 오른자리에 꼬는 그런 게 이 사람 생각하는 게 사랑인 거야. 나 그렇다면 난 그런 육체가 되고 싶진 않아. 뭐 이런 거지. 요즘 여자들도 그러잖아요. 돈 많으면 좋아. 나이 많아도 상관없고요. 못생겨도 괜찮은데 뭐 한 20억짜리 집을 해봐야 돼. 뭐 이런 것처럼. 근데 그때 띵링은 그렇게 돈을 나를 파는 게 성매매 여성하고 뭐가 다르다는 거냐. 근데 그 당시에 띵링이란다. 소피가 만났던 사람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나는 기꺼이 그런 사람하고는 나 어울리지 않아. 이런 생각을 한 거. 그 다음에 이 남자가 어떤 남자가 이런 식으로 놀다가 또 질릴 때가 있잖아요. 그럼 不高兴时便拉倒. 기분이 안 좋으면 便拉倒 stop. 回到家里老婆哪里去? 뭐 마누라 있는 데가. 심지어 이게 유부남이 이런 짓 하는 거야. 유부남이 돈 있고 마누라 있어도 가서 이제 즐기고 싶으면 즐기다가 막 이러다가 집에 오고 이러면서 난 또 집에 기다리고 있는 라오포야. 난 그런 라오포는 안 하고 싶어. 이런 거예요. 연애관이에요. 소피의 연애관. 그러면서 소피가 그 상대방의 생각을 간파한 거지. 우리도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아직 결혼을 안 했지만 이렇게 만나면 몇 마디를 나누다 보면 이 사람의 내면이 들여다 보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근데 사실 그게 안 들여다 보이고 결혼하면 자기 팔자 자기가 꼬는 상황이 되는 거고, 그게 들여다 보이면 기왕이면 내가 나하고 맞는 사람, 올바른 가치관, 인생관, 생활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내가 보는 눈이 있어야 그런 사람을 고를 텐데, 사실은 옛날에는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부모가 이렇게 맞춰주는 상대랑 결혼했고, 요즘에도 잘 모르고 결혼했으니까 이혼도 하고 결혼해서 막 갈등도 하고 뭐 이혼 숙녀 캠프도 나오고 결혼 지옥도 나오고 이런 거잖아요. 몰랐으니까. 근데 알았다면 조금 이렇게 좀 주체적으로 내가 사랑을 선택을 하는 눈이 있다면 그렇게까지 하지 않았을 텐데, 옛날도 마찬가지. 100년 전에도 그냥 뭐 여자는 예쁘고 남자는 돈 많고, 돈 많으니까 적당히 결혼해서 남자 그러고 다녀도 그러고 참고 살고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띵링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거지. 지금도 되게 이게 되게 바른 생각인데 하는데, 그 당시는 완전히 센세이션한 거지. 이런 생각 자체를 할 수가 없는 시대였잖아요. 그때는. 띵링은 이런 말을 하는 거지. 내가 뭘 말하는 거야? 내가 뭘 말할 수 있을까? 我能说什么呢? 当我明白了那是我爱慕的一个高贵的美行里，是安置着如此一个卑劣的灵魂. 이게 무슨 말이야? 내가 뭘 얘기할 수 있을까? 내가 알았어. 뭘 알았냐면은 나의 사랑으로 하여금 내가 사랑하는 고귀한 그 몸, 외모에 안주저 루츠, 이렇게 비열한 영혼이 자리 잡고 있었다니. 이 말은 뭐냐면, 자 보세요. 여러분은 외모예요, 정신이에요. 문장의 형식이에요, 내용이 하는 것처럼 남자 볼 때 외모 봐요? 아니면 이렇게 인품만 있어도 돼요? 뭐요? 둘 다 있으면 너무 좋겠지. 근데 사실 사람인지라 우리도 뭐 남자 보면 남자가 뭐 아메지신 렌제여지, 아름다운 거 좋아하는 마음은 다 있어요. 남자가 예쁜 여자 좋아하는 것처럼 여자도 잘생긴 남자, 뭐 키 큰 남자 보면 뭐 재밌지, 흐뭇하고 좋지. 그런데 이 소피도 그랬다는 거지. 딱 보니까 와 멋져, 화교래, 그 사업가래, 잘생겼어, 인기도 많을 것 같아. 나이 차도 적당하고. 근데 만나다 보니까 사람들 농담도 잘하고 너무 멋진데, 말을 하면 할수록 섞을수록 이 사람 생각이 아까 위에 나왔던 그런 스타일의 남자야. 근데 이 사람이 자꾸 자기를 또 좋아하는 것 같아. 그럼 자기는
거부해야 되는데 거부하기 싫어. 좋아, 잘생겼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이 몸뚱이에 이런 비열한 영혼이 있다는 거. 내가 뭘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신과 자신의 신체가 부조화가 일어나서 어떻게 되냐면 때로는 아무런 이유 없이 그의 많은 친미를 받아들여. 그러면 막 뽀뽀하고 막 안고 이런 거를 받고 나서 내가 괴로운 거야.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닌데. 근데 또 잘생겼으니까 받아들여. 아니야. 이게 막 저질 막 비열해 막 이랬다가 생긴 거 보면은 뭐 너무 멋져서 또 빠져들었다가 막 미쳐가는 거죠. 정신적으로 부조화가 일어나요. 소피 여사 일기에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이렇게도 나옵니다. 소피 여사의 소피가 뭐라고 했냐면 我岂不是把我献给他任他来玩弄来比你到卖笑的姊妹中去. 좀 문장에 꼬이긴 했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뭘까요? 내가 아니던가라는 거, 내가 이다라는 거야. 뭐뭐였다. 내가 내 스스로 그냥 이 즈메이로 내가 된 거예요. 그 즈메이가 어떤 즈메이냐? 마이샤오의 즈메이, 웃음 파는 즈메이, 그 기원, 기생. 그 다음에 나를 献给他, 이 남자한테 让他来, 그 남자로 하여금 玩弄来, 그냥 가지고 놀게 하고 그러면 比你到卖笑的姊妹中去, 내가 비유하자면 웃음 파는 여자들, 자매들 사이로 내 스스로 나를 던진 거나 마찬가지지. 그 남자가 나를 그렇게 갖고 놀게끔 어떻게 보면 나도 만든 거지 뭐. 내가 정신은 똑똑한데 몸은 또 잘생긴 게 좋아서 자꾸 이 남자한테 안기기도 하고 이랬었던 거죠.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따 소피 여사 일기 조금 볼 겁니다. 그 다음 단락 작품 볼 건데 웨이후라고 하는 작품 보면 30년대 전기에 띵링이 완성한 장편소설 웨이후라고 하는 작품 모친 중편소설 1930년 봄 상하이에서 단편소설 물 이런 작품들은요. 개인과 사회혁명의 관계를 탐구하였고 그녀의 창작 소재가 개인 생활에서 현실 생활로 변화되었음을 구현하였으며 특히 1931년 쉐이라고 하는 작품은 전국의 대수재를 배경으로 해서 생존의 절망 속에서 인민혁명에 대한 동경을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장편소설 타양저제 쌍꺼허상 제일 중요하다고 했죠. 그 띵링이 40년대 중반에 발표한 소설 띵링의 후기 대표 작품이고요. 이 작품은 해방구, 이거 해방구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해방구 들어보셨어요? 해방구? 해방구는요 공산당 통치지역. 여기 해방구에 대립되는 개념이 뭔지 아세요? 구어동취라고 해서 이거는 국민당 통치죠. 그리고 론시엔취라고 해서 론시엔취 하면은 그 함락지역. 론시엔취. 어쨌거나 여기서는 해방구라고 하는 거는 공산당 통치 지역에 농민이 중국 공산당 영도하에 토지 개혁을 한다는 이야기다라고 해서 토지 개혁을 줄여서 말하면 뭐라고 할까요? 토지 개혁? 두디가이거 이거 줄이면 뭐라고 할까요? 두가이라고 해요. 그럼 토지 개혁이 뭘까? 공산당한테 토지 개혁은요, 지주 땅을 빼앗아서 농민들한테 분배해 주는 게 토지 개혁이에요. 근데 토지 개혁을 소재로 한 소설은 꽤 많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면 타양자세가 짱가 이렇게 하지 말고 다른 것도 있으니까 일단 토지 개혁, 그다음 해방구, 그다음 여류 작가 이러면 타양자세 쌍가허상. 그다음 주인공들이 그 등장인물이 짱이민, 정ren웨이를 대표로 한 가난한 농민과 부자 농민, 젠원구이. 부자 농민이니까 돈이 전씨가 돈이 그 성이 돈씨예요. 钱文贵为代表的地主之间为争夺土地展开了复杂而激烈的斗争. 토지를 둘러싸고 복잡한 격렬한 투쟁을 벌인다는 내용이다. 이 작품은 기본 특징이 뭐냐? 매우 입체감 있고 将暖水屯这个三干河边上的偏僻山村中农民和地主的矛盾刻画的十分生动이라고 해서 여기
그 장소적인 내용이 쌍강허상이라는데 쌍강허의 지명이 란쉐이툰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요것도 이제 키워드가 될 수 있죠. 지역이 여기에서 이제 토지 개혁을 한다는 내용이다. 생동감 있게 그려졌다. 이 작품은 동시에 매우 엄숙하게 중국 농민의 문화 심리를 그려내고 있으며 중국의 농촌의 복잡한 얽히고 설킨 종법 혈연 관계, 종춘 친형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이런 내용이에요. 일단은 연습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엔콩티 먼저 여러분 한번 풀어보세요. 다 풀고 나서 앞에 화면 보고 답 비교 한번 해보세요. 다 보셨어요? 답을 한번 같이 볼까요? 띵링은 20, 30년대 이름을 날렸던 중국 유명 여류 작가다. 멍커가 초기 작품 샤베이 니시의 일지, 이것도 초기 작품이라고 했죠. 샤베이 니시의 일지가 더 성취가 높아요. 슈이 후기, 그 다음에 대표 작품으로는 타양 자오자이 쌍강허상, 태양은 쌍가나를 비추다, 이런 뜻이에요. 샤베이 니시의 일지 발표가 1928년, 띵링이 20대 초반인 거죠. 주인공이 샤페이, 가출한 지식 여성, 그죠? 그 다음에 웨이후라는 소설도 있었고 등등. 1930년 봄 상하이에서 슈이라는 이런 소설도 있었고요. 이런 게 개인 생활, 현실 생활로 변함을 보여주고 있다, 등등 이렇게만 나와 있는데 여러분이 띵링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더 해드리자면 이 사람의 고향이 호남성이에요. 호남성. 이 사람이 띵링이거든요. 지금 띵링의 사진이 많이 남아있는 게 요런 사진인데 이 사람이 1904년생이잖아요. 근데 어렸을 때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동생이 이 사람 10대 중반에 남동생이 죽었대요. 근데 그 호남성 사람인데 어머니가 좀 깨어있는 사람이었나 봐. 여자를 이 띵링을 외지에 나가서 공부를 할 수 있게 해주는데 이 사람이 10대 후반에 상하이에 가서 공부를 하는데 공부했던 학교가 어떠냐면은 우리 문학혁명론 주장했던 사람 누구죠? 그 호적의 팔불주의하고 진독수, 전도시오 나왔잖아요. 그 사람이 상해 여학교라고 세웠는데 거기에 이 사람이 입학을 해서 공부를 하는데 그때 절친이었던, 우리 왜 중국어로 절친을 뭐라 그래요? 꼬이미. 들어보셨어요? 꼬이미라고 해요. 꼬이미가 있는데 왕지홍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거든요. 여자가. 왕지홍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절친이었는데 그 사람보다 더 중요한 게 그 초기 공산당 지도자 중에 구추백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그 당시에 상해 여학교 선생님이었는데 띵링이 어떻게 보면 첫사랑, 되게 좋아했던 사람, 이 사람. 좋아했는데 이 사람이 자기 꼬이미랑 결혼을 해버린 거야. 근데 자기 꼬이미도 자기한테 얘기를 안 했고 자기 선생님을 내가 좋아했는데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제일 친한 친구가 내가 짝사랑하는 선생님하고 결혼했다는 거 충격이 크잖아요. 근데 둘이 같이 오래 못 살고 그 꼬이미가 아파서 일찍 죽어. 결혼한 지 몇 년 안 돼서 죽어요. 그러면 이제 자기한테 순서가 돌아올 수 있잖아요. 한 번 더 마음을 표시했는데 이 취취바이가 딴 여자랑 결혼해. 띵링은 거들떠도 안 봐. 거기서 한번 사랑의 좌절을 겪었어. 이미 띵링은 상하이에 오기 전에 중국은 그 외삼촌 아들, 딸, 이모 아들, 딸하고는 혼인을 할 수 있거든요. 정혼을 했다가 파혼하고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해요. 띵링이 생각을 한 게 남자가 결정하고 이런 거 싫다. 내가 결정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띵링 성격 되게 적극적이에요, 사람. 내가 구애하고 아까도 실애한다고 했는데 사랑을 표시를 하는데 이게 안 돌아와. 성격은 되게 적극적인 여성인데 그리고 나서 어딜 가냐면 북경으로 가. 북경에 가서 예전에는 북경대 같은데 청강이 가능했대요. 청강을 그때 만났던 사람이 호야빈, 심종문 같은 사람인데 심종문은 나중에 배워 되게 중요한 작가거든요. 심종문도 고향이 호남성이에요. 근데 북경에 와 있었던 사람이고 띵링도 고향이 호남성인데 북경에 와서 같이 북경대 청강도 하고 다양하게 활동을 하다가 거기서 1살 연상인 호야빈이 띵링을 좋아한 거야. 호야빈. 혹시 호야빈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이 호야빈이 누구냐면은 혹시 좌련 오열사라고 들어보셨어요? 좌련 오열사?
좌련 오열사가 뭐냐면 1931년 1월, 2월 요때 국민당 정부가 공산당 활동하는 젊은이들을 잡아들여서 사형을 시켜버려요. 그때 호야빈이 들어가. 그때 죽어. 근데 그 당시 어떤 상황이냐면은 이게 띵링이거든요. 얼굴이 띵링한데 띵링이 호남성에 내려왔다가 호야빈이 따라 내려와 구애를 하려고. 그러잖아요. 여자들은 남자가 그렇게 또 따라다니면 마음이 살짝 기운다. 근데 호야빈이 자기 스타일은 아니었어. 근데 띵링은 자꾸 자기한테 구애를 하니까 호야빈한테 마음을 연 거예요. 그래서 북경에 같이 와서 동거를 해. 동거를 하고 상해로 와서 1930년 좌익작가 연맹이 상해에 만들어지는데 거기 둘이 가입을 해. 근데 띵링은 조금 덜 좌파였는데 호야빈은 완전 공산당 좌파 쪽이에요. 벽에 경도돼서 활동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다가 잡힌 거예요, 국민당한테. 그리고 좌연 오열사 사건 때문에 이 젊은 20대 후반의 청년이 사형당해요, 죽어요. 그때 띵링 뱃속에는 호야빈 아기가 있었어. 그래서 아빠 없이 띵링이 아들을 하나 낳아. 띵링은 그 아이를 키우지를 못하고 호남성의 친정에 보내서 어머니가 아들을 키워줘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있냐면 글을 쓰고 좀 활동을 하는데 띵링도 호야빈의 아내잖아. 다 소문이 나고 자꾸 그런 활동을 한다고 국민당 정부가 구금을 시켜버려. 구금을 그러니까 못 나가게. 그러니까 띵링이 실종됐다, 띵링이 죽었다 이런 소문이 있는데 그때 띵링이 해외 독일 그 작가하고 뭐 인터뷰도 하고 뭔가 글도 쓰고 이런 활동할 때 통역을 지원했던 남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 이름이 펑다라는 남자인데 그 사람하고 정이 싹 터요. 그래서 그 사람하고 동거를 해. 근데 국민당 정부가 연금 구금했던 그 시기에 아이를 또 낳아. 근데 누가 봐도 그 아기는 호야빈 아기는 아니잖아. 호야빈은 죽었으니까 펑다 아기인 거예요. 딸을 낳는데 문제는 펑다는 변절자야. 예전에는 공산당 좀 활동을 하다가 완전 공산당 활동 안 하고 나중에는 대만 가서 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가족 관계가 되게 안 좋게 되는 거예요. 띵링 입장에서는. 남편은 좌련 오열사인데 동거했던 남자가 그 펑다는 변절자니까 어쨌거나 펑다랑도 헤어지게 돼요. 그리고 나서 딸을 혼자 출산하고 이 딸도 역시나 친정 엄마한테 보냅니다. 친정 엄마가 무슨 죄야. 근데 친정 엄마한테 보내요. 그리고 띵링은 이 당시에 글을 쓰고 이름이 좀 알려져 있어서 띵링이 그 당시에 어디를 가냐면 1930년대 중반쯤에 연안에 우리 공산당 장정하잖아요. 거기로 가요. 띵링이. 거기 가서 모택동, 마오쩌둥 등이 굉장히 환영을 해요. 그리고 뭘 하고 싶냐라고 하는데 띵링이 중요한 이유가 문예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공산당은 전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상적으로 무장을 하기 위해서 그 공산당 선전을 하기 위해 문예의 역할을 하는 사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띵링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인데 자기는 전선에 배치를 해달라고 막 그래요. 근데 그렇게 한 이유가 남편이 그 좌련 오열사 때문에 사망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 세상이 되게 불공평하다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 지금 아까 나왔던 멍커라고 하는 소설이 있었잖아요. 누드모들 나왔던 소설이 사실은 띵링 이야기예요. 아까 띵링이 좀 예쁜 척하고 찍은 사진 있잖아요. 띵링이 실제로 상해에 가서 극단에 들어갔다네. 바로 이 사진 보시면 봐봐, 이거 좀 아까 예쁘잖아. 이런 거 비범치 않잖아요. 이게 상해에 가서 나도 한번 연기를 해볼까 하고 들어갔는데 엔터 회사 들어갔는데 약간 남자들이 이렇게 성상품화하는 걸 보고 때려치고 나온 거야. 그러니까 멍커 같은 소설이 나올 수가 있었던 거고, 그 다음에 자기 그 사촌 오빠 좋아했는데 바람 나가지고 딴 여자랑 요염한 여자랑 한다고 했잖아. 그게 내 맘대로 안 되는 거야. 내가 내 사랑을 선택하고 싶고 내가 일을 선택하고 싶은데 남자 때문에 안 되고 남자가 나를 수단으로 활용하고 이 사회가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그러니까 소피 여사 일기에서는 그 개성주의자 이렇게 나오잖아요. 개성주의자가 100년 전에 설 땅이 없었던 거지. 집은 나왔지만 그 나라는 못 떠내. 그러면 항상 이상한 사람으로 오해받고 사는 거죠. 어쨌거나 이 사람이 이제 모택동에 있는 그 항일건 그 공산당 근거지 연안에 가는데
그 무택동이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띵닝 보고 뭐라고 했냐면은 이런 말을 했어요. 昨天文小姐今日武将军. 어제 글을 쓰는 아가씨였다면 오늘은 장군이야. 그 당시 그 연안을 가서 굉장히 뭔가 간부로서 활동을 아주 막 합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이 아이들이 좀 컸을 때 그 아까 아들하고 딸 낳았다 그랬잖아요. 둘이 손잡고 왔대요. 연안으로 엄마 있는 데로 왔대. 근데 그 딸이 그 아들 말고 그 딸이요. 자기가 어렸을 때 물어봤대. 엄마 나 누구 딸이야? 호야빈 딸이야? 근데 이 사람은 34년생이고 호야빈은 31년에 사망했거든요. 딸이 될 수가 없잖아요. 자랄수록 이상했대. 오빠랑 아빠가 안 같은 것 같았대. 물어봤는데 엄마가 왜 그런 거 물어보냐? 안 말해줬는데 아주 높은 확률로 펑다 딸이에요. 그러니까 이 딸내미 자존감 어쩔 거야. 딸내미가 뭐라냐? 나는 나의 어머니 5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근데 그 딸, 여러분이 그렇게 동정할 필요 없어요. 딸 자존감 되게 높아. 인터뷰한 영상인데 딸도 34년생이니까는 아마 지금 사망했거나 지금 진짜 할머니가 됐을 텐데 과거는 과거고 되게 긍정적이고 낙천적이야. 엄마가 그랬대. 뭘 그런 거 생각하냐. 긍정적이고 너는 너 할 것만 생각하라고 했다는데 이 딸이 발레를 해. 그래가지고 북한에 우리 1세대 무용가 최승희라고 한번 들어는 봤을 거야. 그 사람한테 사사받기도 하고 러시아의 발레 유학가 그 당시에. 그래 돌아와서 공산당 그 정신 사상하는데 발레도 되게 중요한 공연 중에 하나였는데 발레 공연 이렇게 하고 지도하고 뭐 감독하고 그런 걸 해요. 이 사람 발레로서 이름을 남기는데 띵링한테는 이 딸이 되게 어떻게 보면 큰 장애물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나중에 고초를 겪어. 왜 고초를 겪냐면 지금 중요한 소설만 얘기를 했지 띵링이 산문이고 뭐고 엄청 많이 썼거든요. 근데 거기 보면 띵링이 연안 가서 어떤 소설을 쓰냐면 여기 제목은 안 나왔는데 정신 그 위안부 이야기도 되게 많이 써요. 我在下촌的时候 내가 샤촌에 있을 때라고 하는 소설인데 거기 보면 내가 이제 위안부로 갔다가 돌아와서 이뤄지는 일인데 약혼남이 나한테 결혼하자고 해. 갔다 왔는데 성병에 걸려서 왔어. 몸이 만신창이가 돼. 결혼하자고 하는 게 동정 같아. 가족들이 따뜻하게 대해주려고 하는 것도 동정 같아. 나는 그따위 동정이 필요 없어. 하고 떠나요, 그 마을을. 근데 요런 일련의 이런 것들 많이 쓰는 이유도 그 공산당 혁명 근거지에 가서 공산당이 국민당하고도 싸워야 되지만 나중에 되면 31년은 더 심해지고 37년 더 심해지고 항일운동, 항일전쟁이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면 공산당 입장에서는 국민당하고도 싸워야 되지만 일본군하고도 싸워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국민들의 정신무장을 하려면 그런 위안부 얘기를 하면서 동정심 자극해서 우리가 무찔러야 되는 사람은 일본군도 있구나라는 걸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소설도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쨌거나 그런 소설도 쓰고 등등등등 썼는데 문제는 나중에 중화인민공화국 수립되고 나서 띵릭이 되게 정치적이고 열혈 공산당원이 됐어요. 국민당하고는 완전 척진 거죠. 공산당원이 됐고 충성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소설 때문에 발목이 잡혀. 거기에 묘사한 게 약간 당과 위배된다라는 이유로 고초를 겪어요. 비판을 받아, 상상 비판을.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그 딸을 낳았다는 거예요. 변절자의 딸을 낳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빼도 박도 못하는 거지. 그런 등등등등의 이유로 고초를 받는데 50년대부터 57년, 8년에 어떤 일이냐면 반우파 투쟁이라고 해서 우파 분자를 숙청하는 일인데 거기 또 휩쓸려. 그래서 띵링이 우파 투쟁 때 쫓겨나요. 저기 북쪽으로 따황이라고 하는 데로 쫓겨가서 노동 개조하고 뭐하고 하다가 올만하니까 문화대혁명이 터져. 그래서 감옥에 수감됐다가 문화대혁명에 니우펑이라고 해서 소외양간이라고 하는 농촌으로 가가지고 되게 고초를 겪는 그렇게 계속 57년부터 문화대혁명 끝나는 76년, 77년 정도까지 복권될 때까지 하면 24, 5년, 6년을 거의 아무 일도 못하고 그냥 고생하고 노동개조만 하고 있었던 사람인데 사망은 86년에 하거든요. 80년대 초반에 복권이 돼요. 영구 복권이 돼. 그러면 해외 언론들이 띵링이 유명한 작가니까 인터뷰를 한단 말이죠. 어떠셨습니까? 뭐 괴롭지 않으셨습니까? 등등. 근데 띵링은 그래요.
내가 우리나라 안에서도 욕을 안 하는데 해외 나가서 욕을 하겠는가? 내지는 나는 문화 대혁명 때 반우파 투쟁 때 이런 고생과 나는 고통을 받았다라는 얘기를 단 한마디도 안 해. 그게 독특한 거죠. 외국인은 이럴 수가 없어. 우리가 볼 때는 이게 이를 갈아도 모자를 파네. 절대 중화인민공화국에 대한 나쁜 얘기나 비판의 발언을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86년에 사망을 해요. 근데 띵링이 지금 보니까 처음에 호야빈하고 펑다 얘기만 했는데 사실은 그 띵링을 좋아했던 사람은 심종문도 좋아했었다고 해요. 근데 띵링이 심종문 별로 안 좋아해. 왜냐면 아직 안 배웠지만 심종문은 자유주의 작가군이거든. 정치에 무관심하거든. 띵링은 여러 공산당이잖아요. 싫어해요, 심종문은. 근데 띵링이 좋아했던 사람이 펑쉐펑이라고 해서 노신 덕후라고 그러는데 펑쉐펑은 문학사상보다 문학 이론에 좀 나와요. 펑쉐펑이라고 하는 사람을요. 띵링이 평생 좋아해.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 눈썹 진한 사람. 띵링 스타일이야. 이 사람 되게 좋아했는데 펑쉐펑도 띵링 마음을 안 받아줘. 모른 척해. 그냥 도와는 주는데 여자로 안 받아줘. 대신에 띵링을 좋아했던 한 남자가 있으니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전밍이라고 해가지고 이 사람 말고 띵링 하고 전샤오밍인가 이 사람은? 띵링의 남편인데 문학가로서는 유명하진 않지만 띵링의 연하남이거든요. 연하남인데 이 사람인데 젊었을 때 엄청 잘생겼는데 이 사람인데 전밍인가? 이게 꼬이미 지금 띵링이고 꼬이미랑 그 취추바이랑 결혼한 거고 이 사람이 전밍인가 전샤오밍인가? 그 사람 얼굴 보여줘야 되는데 되게 잘생겼는데 누구랑 결혼하냐면은 이름 까먹었다. 아무튼 이따가 쉬는 시간에 찾아서 보여줄게요. 띵링이 38살에 13살 연하였으니까 25살짜리 남자랑 결혼해서 잘 살아. 평생 아기는 안 낳았는데 이 남자가 마침 띵링 비서처럼 평생 옆에서 잘 보좌해줘요. 뒤늦게 복 있지. 정말 고생 엄청 하다가 연하남이긴 하지만 너무 좋고 잘생겼어요. 엄청 잘생겼어. 사람 만나서 평생 행복하게 그래도 살기는 했다. 문학적으로는 되게 고초를 받았지만 어쨌거나 이렇게 됐고 요거 내용을 한번 볼 거예요. 저거를 한번 봅시다. 우리 시험에 많이는 등장은 안 했지만 띵링이 나왔던 그 저기가 있었거든요. 요거 한번 봅시다. 제가 방금 타양 자자이 쌍강허상이라고 하는 소설 설명을 해줬는데 이 설명이 맞는지 틀리는지 보세요. 맞아요. 모순의 자야 설명이에요. 이게 매치가 안 된 거였고 그 같은 해 지문 중에서 요게 있었는데 요거는 맞는지 틀리는지 보세요. 작품은 계급 분석의 관점으로 업무, 工作组领导群众이揭露批判隐蔽狡猾的大地主钱文贵를 뭐를 이什么什么为主线해서 전반적으로 깊게暖水촌의 토지개혁 운동에서 존재하고 있는 복잡한 사회 문제, 계급 관계를 보여준 작품. 계급 투쟁 속에 여러 가지 인간관계 미묘한 복잡성이 드러나고 있다. 이게 맞는 건데 그때는 매치를 안 시켰어.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작품을 보고 이게 그 띵링의 작품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구분할 수가 있어야 되죠. 전샤오밍이 아니라 전밍이네, 전밍.
할아버지 됐을 때보다 젊었을 때 잘생겼는데. 이상하다. 나는 꼭 전밍하고 좀 보여주고 싶은데. 예전에는 찾았을 때 있었는데, 전밍 잘생긴 모습. 아, 여기 이게 띵링이고 젊은 전밍이거든요. 좀 찾아봐요. 그냥 멀리서만 봐도 잘생겼어? 네, 되게 잘생겼어. 근데 일편단심 계속 구애하다가 딴 여자랑 결혼하라고 하는데도 계속 이쪽으로 마음이. 그래서 그래도 되게 좋은 사람이지, 이런 사람. 이렇게 잡아가지고 결혼해서 평생 그래도 잘 살았어요. 사귀는 사람하고는. 어쨌거나 이런 이제 땡님이었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작품을 볼 건데요. 작품 보시면 오늘 소피 여사의 일기가 나왔어요. 소피 여사 일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품 소개 보시면 소피 여사 일기는 주로 소피가 사랑에 대한 추구와 실망하는 묘사, 실망의 묘사를 줄거리로 해서 내적 세계의 묘사를 펼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소피는요, 마음이 서로 말하지 않은 쿠쿠다스 같은 사랑인가? 신신상인의 아이칭을 추구하지만 결국은 마음과 마음의 거리감만 추구하게 되고, 허위와 뭐 사기, 속임 이런 거. 그 다음 他一直在两个男人之间周旋. 두 남자 사이에서 좀 방황을 하는데 자아를 잃어버려요. 한 명은 웨이티라고 하는, 이름은 웨이티인데 연하남으로 나와요. 연하남이 对他的爱是真挚的, 사랑이 진실된 사랑이고, 但他的软弱性格却又是沙菲不能接受的. 연하남이 또 성격이 연약해. 소피는 또 받아들이기가 싫어. 他讨厌这种跪着的爱. 싫은 게 딱 질색인 게 막 꿇어앉는 사랑 이런 거 싫은 거죠. 비굴하고 남자가 약간 찌질하고. 他从伟帝的泪水中寻找到了快乐. 남자가 눈물 흘리는데 또 약간 기뻐요. 却又常暗暗忏悔自己的残酷. 그러면서 자기 속으로 내가 너무했나? 잔인했나? 하고 후회하기도 하고. 그 다음 두 번째 남자, 링지시라고 하는 이 남자는요, 사랑이 가짜인 건 알아. 하지만 그녀가 빠진 게 이 남자가 중세기 기사풍이에요. 잘생겼어. 외모가 되게 잘생겼어. 当他发现这个南洋华侨子弟, 남양 화교자재라는 거, 저쪽 싱가포르 어디 화교 이 아들내미, 그 집안 아들내미 인생 철학이 赚钱和花钱, 돈 버는 거랑 쓰는 거라는 거 알고 난 다음부터 又十分鄙视这种以金钱买笑, 整天做着发财梦的市侩品格. 완전히 싫어하는 게 돈으로 웃음 사고 하루 종일 돈을 어떻게 꿈꿀까 생각하는 이런 중개꾼의 이런 품격, 성격 딱 싫어하는 거죠. 그런데 소피가 생각하는 사랑은요, 개성을 추구해요. 근데 그녀는 전통적인 중용의 사랑으로 작은 가정에 내 몸을 바치기 싫어요. 그리고 저렇게 서양화된 그 거강꾼, 중매꾼, 이렇게 돈 벌고 많이 써야지 이런 사람의 사랑 때문에 돈의 노예로 살고 싶지도 않아. 당시 사회에선 소피의 반항은 외로운 거고 병태적인 것이며 그녀의 사랑에 대한 추구 또한 성공할 수 없는 것. 그래서 이 여자가 마음속으로 되게 괴로워하는 그런 내용이 소피 여사의 일기입니다. 내용을 한번 보면 소피는 생활할 때, 세상에 살 때 要人们了解他，体会他的心太热，太恳切. 사람들로 하여금 그녀가 자기 마음이 굉장히 뜨겁고 간절하다라는 것을 느끼게끔 해요. 그래서 오랫동안 长远的沉溺在失望的苦恼中, 실망의 고뇌 속에 빠져 있지만 자기 말고 谁能够知道他所流出的眼泪的分量? 자기가 흐르는 눈물의 무게를 누가 알아주리요? 이 일기에서 위치 수어, 위치 동그라미, 다음 그 종속절에는 뿌루 동그라미 하면 A 뿌루 B 하면 A가 B가 났다는 거죠. 소피 생활의 기록을 말하는 것보다 直接算为沙菲眼泪的每一个点滴. 소피가 흘리는 눈물 한 방울이 是在沙菲心上, 소피의 마음에서 才觉得更切实, 그게 더
절실하고 실제적인 것이다. 그러나 이 일기는 现在要收束로 끊으려고 한다. 왜냐하면 소피는 이 우쉬후츠 이미 이게 필요 없기 때문이다. 用眼泪来泄愤和安慰 눈물로 발산했고 위로를 했고 这原因是对一切都觉得无意识 그 원인은 모든 것이 무의식하다 생각하고 눈물 흘리는 게更是这无意识的极深的表白 이 무의식의 깊은 표현이라고 느낀다. 하지만 在这最后一页的日记上 마지막 일기의 이 페이지에서 沙菲应该用快乐的心情来庆祝 기쁜 마음으로 축하해야겠다. 他从最大的失望中 그녀는 가장 큰 실망 속에서 蓦然 문득 得到了满足 만족을 얻었다. 这满足似乎要使人快乐的词才对. 이 만족은 기분 좋아 죽을 만큼 기분 좋아야 마땅하다. 하지만 나는 我只从那满足中感到胜利 만족 속에서 승리를 느낀다. 从胜利中得到凄凉 승리 속에서 처량함을 느낀다. 而更深地认识我自己的可怜处 더 깊게 나의 가련한 부분을 인식하게 됐기 때문이다. 웃긴 곳을 인식하게 됐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의 몇 달 동안의 所隐隐与梦想的 꿈에 얽히고 설켰던 一点美 약간의 아름다움을 反飘渺 飘渺라는 건 떨어버리는 거죠. 이렇게 흘려보내고자 한다. 这个美便是那高个的 펑이라고 해서 그 아름다운 바로 그 키가 큰 이렇게 멋있게 생긴 그 남자의 외모인 거다. 我应该怎样来解释呢? 뭐 어떻게 해석을 하지? 이거 완전 癫狂于男人以表上的女人的心理 완전히 남자 외모에 미친 여자의 심리를 어떻게 해석하지? 자연스럽게 我不会爱他 당연히 내가 그를 사랑하는 건 아니야. 사랑할 수 없어. 这不会爱很容易说明 사랑이 아니라는 건 설명하기가 쉬워요. 就是在他丰盈的里面是躲着一个何等悲愁的灵魂 이렇게 멋진 외모 안에 숨겨져 있는 게 얼마나 비열한 영혼인지. 可是我又倾慕他 하지만 나는 그를 애모해요. 그리워합니다. 심지어 이 남자가 없으면 我就失掉一切生活意义了 생활의 삶의 의미가 없어요. 并且我常常想 아울러 나는 늘 이렇게 생각해요. 假使有那么一日 那么똑같아요. 그런 날이 있다면 我和他的嘴唇合拢来 나와 그의 입술이 포개질 때 秘密的 가까이 那我的身体就从这新的狂夏中瓦解去 나의 몸이 이 마음속에 기쁜 미친 듯한 기쁜 웃음 속에서 와야 되는 것도 원해요. 사실은 单单能获得骑士般的那人儿的温柔的一抚摸 멋진 기사 같은 외모의 그 남자가 한번 부드럽게 터치해주면 随便他的手间触到我身上的任何部分 그 사람의 손끝이 나의 몸 어디든 건드리기만 하더라도 因此我就牺牲一切我也肯 난 모든 것을 희생하려 난 기꺼이 我应该发癫 난 마땅히 미쳐야 마땅하지 因为我这些幻想中的意境梦似的 이러한 환상 속의 흔적들, 꿈 같은 것은 终于毫无困难的都给我得到了 전혀 어려움 없이 내가 얻을 수 있는 거거든 但是从这中间 하지만 이 사이에 我所感到的是 내가 느낀 건 我所想象的那些会醉我 灵魂, 나의 영혼을 취하게 하는 그 행복이란 말인가? 아니다. 但当他 그 사람 灵几时 그 화교 晚间10点钟来到这时 밤에 10시에 이쪽에 왔는데 开始向我嗫嚅 嗫嚅라는 거는 말을 버벅거리면서 이제 고백해요. 嗫嚅的表白说他是如何的在想我 얼마나 나를 생각했는지 버벅거리면서 말해요. 还使我心动过好几次 몇 번이나 마음이 콩닥거렸어요. 나는 但不久我看到他被情欲燃烧的眼睛 근데 내가 봤네. 그 사람이 정욕에 이글거리는 눈을 봐버렸네. 我就害怕了 그랬더니 무섭네. 于是从他那卑劣的思想中发出的更稠的视语 그래서 그 남자의 비열한 생각 속에서 나오는 더 추악한 맹세가 又振起我的自尊心 나의 자존심을 또
세워주었네. 假使他把这串浅薄肉麻的情话去对别个女人说 설령 그 남자가 이 경박하고 막 닭살도 치는 이 사랑의 속삭임을 다른 여자한테 하더라도 一定是很动听的 되게 듣기 좋았을 텐데 可以的一个所谓的爱的心吧 소위 말하는 사랑의 마음을 얻을 수도 있는 그런 말이었어. 但他却像我 근데 나한테 하고 있네 그 말을. 就有这些话语的力 이러한 말의 힘으로 把我推得隔得也更远了 나를 더 멀리 밀고 있어. 哎，可怜的男子 불쌍한 남자야. 神既然赋予你这样的一副美形 신은 당신한테 이렇게 잘생긴 외모를 주었는데 却又暗暗地捉弄你 몰래 당신을 가지고 놀고 있네. 把那样一个毫不相称的灵魂放到你人生的顶上 毫不相称이란 건 전혀 어울리지 않는 영혼을 당신의 인생의 꼭대기에 올려주셨네. 외모랑 안 어울리네 영혼이. 你以为我所希望的是家庭吗? 당신은 내가 원하는 게 가정 같아? 我所欢喜的是金钱吗? 내가 환장하는 게 돈 같아? 我所骄傲的是地位吗? 내가 자부심을 느끼는 게 지위 같아? 你在我面前내 앞에서 是显得多么可怜的一个男子啊 되게 불쌍해 보이는 남자예요. 我真的为他不幸而痛哭 정말 불행해서 그 남자 불쌍하고 불행해서 울었는데 然而他一样把眼光珍住我脸上 나를 갖다 누를 것 같아. 눈으로 나를 눌러. 눈빛으로 是被情欲之火燃烧的如何的怕人 정욕의 그 불꽃이 활활 타는 게 어찌나 무섭든지 倘若他只限于肉感的满足 만약 그 사람이 육체적인 만족에만 그친다면 那么他倒可以用他的色来摧残我的心 그 남자의 외모로 나의 마음을 짓밟을 수 있었겠지만 但他却哭声的向我说 울면서 나한테 말하더라. 沙菲你信我 나를 믿어줘. 我是不会负你的 내가 당신을 버리지 않을게. 저버리지 않을 거야. 아, 可怜的人他还不知道在他面前的这女人 그 사람 자기 눈앞에 있는 여자를 모르는군. 是用如何的轻蔑去可怜他的这些做作 이런 수작 같은 거를 내가 얼마나 이 사람을 경멸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어. 这些话 이런 말도 싫어하는지 모르고 있어. 我竟忍不住笑出声来 나는 참지 못하고 피식 웃었다. 说他也知道爱 그러면서 당신도 사랑을 알아? 会爱我 나를 사랑할 줄 알아? 그랬다. 这只是静谧开玩笑 그냥 농담에 가깝게 那情欲之后的巢穴 정욕에 활활 타고 있는 자오쉐가 원래 무슨 뜻이에요? 원래 의미는 직역을 하면 둥지 맞아요. 둥지인데 갑자기 새가 사는 둥지가 나올 일이 없잖아요. 근데 정욕에 활활 타고 있는 둥지는 우리 신체 부위에서 어딜까? 정욕에 활활 타고 있는 걸 소피가 뭐를 통해서 알아요? 이 사람의 뭐를 보고 입을 보고 코를 보고 머리를 보고 이 사람 정욕에 활활 타고 있어. 그랬잖아요. 근데 정욕에 활활 타고 있는 동지. 원래는 새가 사는 데인데 비유적으로 이렇게 나쁜 놈들이 근거지인데 우리는 그 눈을 보고 아는 거잖아요. 그러면 정욕에 활활 타고 있는 둥지는 여기서는 이 사람의 눈이요. 나 이렇게 뒤에 설명하고 있잖아요. 那两只灼闪的眼睛 활활 이렇게 막 이글이글거리는 그 눈을 보니까 不正宣布他除了可比的浅薄的需要别的一切都不知道吗? 눈을 딱 보니까 이 사람 눈으로 선포하고 있지 않아? 이 비열하고 경박한 수요 말고 다른 거 아무것도 모르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 이 사람 지금 눈이 돌았어. 오로지 이제 뭐 수작만 하려고 하는 거야. 그런 거죠. 그 다음, 왜, 聪明一点,走开吧. 똑똑하게 굴어요. 가요. 한자탄那个地方才是你寻乐的场所. 여기서 한자탄은 북경의 기생, 뭐라 그러죠? 우리 청량리 588 같은데 뭐라 그러지? 창녀촌. 창녀촌.
그런데 그러니까 그런 데가 당신이 찾는데요 이런 거예요. 소피가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我既然认清他 내가 잘 알고는 있지만 我就应该这样说 그렇게는 말을 해야겠었어요. 叫这个人类中最劣种的人儿滚出去 인류 중에 가장 그 하급의 이런 비열한 생각 있는 사람한테 꺼지라고 말을 해주고 싶어서 그러나 虽说我暗的在嘲笑他 속으로 이 사람을 조소는 하고 있었지만 但当他大胆的贸然伸开手臂来拥我时 이 남자 못 알아들었어. 오히려 막 되게 막 거칠게 팔을 뽑아가지고 나를 안으려고 했을 때 我今天忘了一切 또 까맣게 있고 我临时失掉了我所有的一些自尊和骄傲 잠깐 나의 자존심과 자부심을 까먹고 我完全被那仅有的一副好风仪迷住了 잘생긴 외모에 홀려버렸어요. 在我心中 내 마음속에 我只想 뭐라고 생각하냐면 今天더 꽉 안아 또抱我一会儿吧 더 안아줘 뭐 이런 생각만 하는 거죠. 明早我便走了 내일 아침에 가야지. 假使我那时还有一点自制力 설령 그 당시에 나한테 자제력이 좀 있다 하더라도 我该会想到他的美性以外的那东西 나는 그 사람 외모 이외에 다른 걸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而把他像一块石头般丢到房外去 돌처럼 그냥 집 밖으로 밀었어야 되는 건데 哎我能用什么也迷惑心情来痛回他 통회 내가 무슨 말로 무슨 말로 이렇게 후회를 하려 他林吉是 그 사람은 这样一个可比的人 저열한 사람은 吻了我 키스했어요. 我静静默默地承受着 조용히 받아들였죠. 但那是그때 在一个温润的软热的东西放到我脸上 내 얼굴에 촉촉하고 부드러운 게 따뜻한 게 얹어졌는데 我心中得到的是些什么呢? 내 마음속으로 느낀 거? 我不能像别的女人一样晕倒在她那爱人的臂膀里 그 애인의臂膀에 내가 넘어질 수는 없었어. 이때 아이련 나왔는데 우리 일반적으로 지금 아이련은 중국에서는 아이련이 누구죠? 결혼한 배우자잖아요. 근데 그 결혼한 배우자라는 의미는 중화인민공화국 수립돼서 어휘 정리할 때 만들어진 뜻이에요. 근데 이 소설은 1920년대 소설이니까 아이는 그야말로 그냥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해석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我张大着眼睛望他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를 바라보았다. 나는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다. 내가 이겼어. 因为他所使我迷恋的那东西 내가 좋아한 그거 在吻我时 나한테 키스했을 때 我已经知道是如何的滋味 어떤 느낌인지 맛인지 알았거든. 我同时比我自己的 동시에 나 스스로도 내가 경시하게 된 거죠. 경멸하게 됐어요. 于是我忽然伤心起来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아파지기 시작했어요. 我把他用力推开 그때서야 이제 밀었죠. 힘껏. 그리고 울었어요. 他也许忽略了我的眼泪 그 남자가 내 눈물을 못 봤나 봐. 以为他的嘴唇给我如何的温软 얼마나 따뜻했는지 얼마나 섬세했는지 뭐 이런 것만 생각하고 把我的心融醉到发迷的状态里吧 내 마음을 얼마나 이렇게 미치게 만들었는지 이런 것만 생각했겠지. 所以他又挨我坐着 나한테 옆에 바짝 다가가 앉아가지고 继续说了许多所谓爱情表白的肉麻话 계속해서 뭐 사랑 타령 막 이렇게 닭살 다치는 말을 닭살 돋치는 말을 하는데 何必把那令人惋惜处暴露的无语呢 그렇게 하필이면 그렇게 안타깝고 좀 아까울 때 남김없이 다 이렇게 보여줘. 我真的这样的又可怜起他来 진짜 이 남자가 불쌍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죠. 不要乱想吧说不定明天我便死去了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라. 내일 나 죽을 수도 있어. 他听着 들으면서 谁知道他对于这话是得到怎样的感触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했는지 누가 알겠어요? 他又吻我 또 시도를 해 이 남자가 못 알아들은 거지. 但我躲开了 나는 피했다. 于是那嘴唇便落到我手上 그러다 보니까 손에 부딪혔다. 我决心了 결심했다. 因为这是我有的是充足的清晰的脑力 지금은 이제 머리가 명확해. 명확해요. 我要他走 가라고 했다. 我带一点抱怨颜色 약간 원망하는 안색으로 缠着我
타가 그 사람이 원망하는 마음으로 나를 안으려고 했는데 我想 안고 있는데 안고 있는 게 아니라 잔저어는 이렇게 질척거리고 계속 달라붙는 거예요. 我想为什么你也是这样傻劲呢? 이렇게 바보 같아요 하면서 他只挨到夜12点半钟才走라고 했어요. 이 남자가 밤 12시 반까지 이러다가 갔다. 그가 가고 나서 我想起画间的事情, 화제라는 거,事件, 방금의 일을 떠올렸다. 我用所有的力量, 나는 모든 힘으로 来痛击我的心, 나의 마음을 아프게 두드렸다. 为什么呢? 给一个如此我看不起的男人接吻. 내가 멸시하는 이 남자한테 키스를 허락하지? 既不爱他, 사랑도 안 하고, 还嘲笑他, 조롱하면서, 멸시하면서, 又让他来拥抱, 안게 만들어? 真的单凭了一种骑士般的风度, 오로지 그냥 잘생긴 그런 외모로 就能使我堕落到如此的地步吗? 나를 이 지경으로 타락시켜? 总之 어쨌건 我是给我自己糟蹋了. 나는 내가 나를 짓밟게 만든 거야. 反一个人的仇敌就是自己. 모든 사람의 적은 나라더니. 我的天, 세상에 这有什么法子去报复而偿还一切的损失? 이 모든 이것도 약간 보면은 한계가 있어요. 그냥 막 나가는 게 아니라 그 당시 봉건 여성으로 인식에 내가 나를 망쳤다고 생각하는 키스 한번 했다는 것만으로도 그렇죠? 그래서 나 어떻게 이걸 보상하지? 이 손실을 보상하지? 이런 표현하잖아요. 好在在这宇宙间 다행히 우주 사이에 이 세상에 我的生命只是我自己的玩品. 내 생명은 나의 장난감. 내가 어찌할 수 있는 거니까. 我已浪费的尽够了. 나는 이미 낭비했어. 이미. 那么因为这一番经历而使我更陷到极深的悲经里去. 이러한 경험이 나로 하여금 더 깊은 슬픔의 상황으로 떨어뜨렸는데 似乎也不成一个重大的事件. 그래도 이게 큰일은 아닌 것 같아. 이미 나를 타락시켰기 때문에 이 정도 가지고 큰일은 아니라고 생각해. 하지만 但是我不愿留在北京, 베이징에 남아있기 싫어. 시상更不愿去了. 서산에 더 가기 싫고 我决计搭车南下, 남쪽에 가야지. 在无人认识的地方,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浪费我生命的余生, 나의 남은 생명을 낭비하러. 因此我的心从伤痛中又兴奋起来. 그러다 보니까 또 아픈데 마음이 흥분돼요. 我狂笑的联系自己. 나는 미친 듯이 웃으면서 나를 동정하면서 불쌍하게 여겼어요. 悄悄的活下来, 悄悄的死去. 조용히 살다가 죽자. 我可怜你沙菲, 불쌍하다 소피아. 이렇게 끝나는 이런 내용이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